네, 안녕하세요. 멜론 마스크입니다. 제가 티스토리 블로그로 이제 부자되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올해 보니까 이제 2021년 SBS 연예대상도 연말이니까 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T프로의 유현주 프로죠. 민혁 골프로서 되게 유명한데, 이쁘긴 이쁘더라고요. 저 처음 알았는데, 찾아봤어요. 하여튼 그래서, 저도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오래 시작이기 때문에, 이거 같이 연예대상 아닌데 티스토리 총결산? 이런 게 좀 필요하겠다. 그래서 오늘은 올해 제가 티스토리 운영하면서 벌었던 총 수익을 뭐 거창하게 단독 공개를 해만 했는데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됐으면 한 생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제가 이제 티스토리 애드센스는 제 영상 계속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릴게요. 2021년 4월 2일 날 승인을 받았고 지금까지 4, 5, 6, 7, 8, 9, 10, 11, 12 해서 12월에 아직 덜 갔지만 성탄절 거의 갔다고 보고 9개월, 약 9개월 정도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수익은 얼마큼 될까요? 궁금하죠? 몇백만 원 벌었을까요? 일단은 이제 총 수익을 공개 전에 9개월간에 제가 어떻게 티스토리를 운영했을까를 좀 한번 그래프를 그리려고 그러면 좀 어려웠고, 그냥 히스토리를 좀 한번 제 나름대로 히스토리 사이클이라고 순환기를 좀 아시고 수익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렸지만 4월 2일 날 에디센스가 승인을 받으면서 티스토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죠. 그 다음에 승인 받으니까 지금 당장 람보르기니를 끌 것처럼 이제 나는 대박 난 거 올해 한 달에 한 500만 원, 1000만 원씩 버는 거야. 리뷰 요정 리나님처럼 이렇게 늦지 않았어. 그래서 열정이 뿜뿜한 시기였어가지고 정말 4월달, 5월달은 1일 1포를 했던 시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포스팅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방문자 수가 50명에서 60명, 70명 해서 계속 가파를 상승하더니 100명 넘기도 하고 140까지 갔다가 다시 100으로 왔다가 다시 80으로 갔다가 이런 시기였어요. 그러면서 늘어나는 내 포스팅에 따라서 늘어나는 시기를 보면서 너무 재밌던 시기. 그러다가 생각보다 이제 방문자 수가 이제 평균적으로 100명 정도에 이르고, 생각보다 수익이 별로 안 났어요.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4, 5 이렇게 두 달간 했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와서 좀 약간 좌절했어요. 내가 이 시간에, 한 시간, 예를 일부러 하려면 저는 적어도 한 최소 3, 40분? 그래도 평균적으로 1시간 정도를 투자를 하는데, 내가 하루에 1시간,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 최저임금이 최저시급이 8,720원이에요. 근데 8,720원을 매일 투자를 해. 근데 이제 수익은 좀 그거만큼 못하니까 너무 좌절이 왔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는 그냥 약간 좀 좌절해서 1일 1포까지 못해도 그래도 주말에 한 개, 아니면 주말에 두 개, 아니면 평일에 한 개, 이런 식으로 한 일주일에 1주 2포를 한 시기가 있어서 그때가 6월달이었고, 그때도 그래도 예전에 뿌려놓은 게 있어가지고 평균 방문자 수가 한 100명 정도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근데 2차 좌절 시기에는 이게 가장 컸어요. 솔직히 이게 가장 컸는데 2021년 7월 8일 날 갑자기 방문자 수가 뚝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100까지 갔었는데 갑자기 50? 왜 이렇게 안 나오지? 40? 이렇게밖에 안 나오네. 왜 갑자기 안 나오지? 보니까 우리 이제 티스토리 블로그 통계를 보면은 유입 경로를 볼 수가 있어요. 네이버에서 들어왔는지, 구글에서 들어왔는지, 다음에서 들어왔는지 크게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지금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게 세 개가 메인이기 때문에 근데 다음에서 계속 미뤄졌거든요. 원래 티스토리 블로그는 일종의 다음의 블로그이기 때문에 다음과 구글이 코옥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서 노출을 되게 밀어주거든요. 근데 다음에서 들어오는 게 뚝 떨어져 버리니까 이제 이게 가장 컸어요. 이렇게 운영하다가 큰일 나겠다. 이렇게 해서 돈 진짜 안 벌리겠구나. 지금도 잘 못 벌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자작이 컸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저냥 그래 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그래도 안전 포기하기 좀 그러니까, 걔도 웃긴 게 방문자 수가 80명 또 이렇게 유지가 돼요. 구글 노출이 그때부터 갑자기 늘기 시작했어요. 이상하게 또 제가 몇 개월간 뿌려놓은 씨가 있어가지고, 구글 노출은 또 다음과 별개로 하거든요. 그래서 구글은 또 한 번 노출이 되면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글에 일일 한 포스팅이 구글에서 한 30회, 40회 이게 한 두 개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개 포스팅으로 기본적으로 80회 정도는 먹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다음 제품이 났지만 그래도 방문자 수가
80에서 90 정도 되네? 그럼 좀 더 열심히 쓰면은 다음은 좀 좌절됐더라도 계속 늘어나지 않을까? 구글을 노려보자 라는 식으로 이양 에디슨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버리기가 좀 아까웠어요. 그래서 생각나는 대로 일주일에 1포를 하는 데도 있고, 또 빌 받았던 데는 일주일에 5포를 하는 시기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한 일주일에 1포, 2포 하는 시기였어요. 그때가 이제 7월부터 10월 달까지. 앞서 말씀드렸지만 구글 노출이 다음은 거의 떨어졌지만 다음은 거의 3명 3명에서 4명은 들어왔는데 다음에서 밀어줬기 때문에 방문자 수가 그때 평균적으로 100명을 유지했던 시기였어요. 그러다가 내가 이제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뭐 사실 블로그를 쓸 수 있는 시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11월, 12월 그러니까 최근 2달간은 거의 안 썼어요. 일일 0포씩이죠. 그냥 내버려 둔 거죠. 근데 신기한 게 이것도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돌이켜 보니까 그냥 내버려 둬도 평균적으로 90명에서 80에서 100 사이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신기하다. 구글에서 진짜 밀어주는 게 다음은 복구가 안 됩니다. 구글에서 밀어주는 게 계속 들어오는구나. 그래서 되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 일도 좀 가정사도 좀 이제 마무리가 되고 그래서 이걸 딱 보고 2달간 내비둬도 90명이 되네. 그러면 내가 열심히 쓰면 어떻게 될까라는 좀 약간 동기부여? 나름의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 1주간 미친 듯이 하루에 2포, 하루에 5포씩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방문자 수 90명이야.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다시 시작했어요. 이 1년의 히스토리를 좀 보셨죠? 이 상황에서 이제 저는 평균적으로 이제 돈 얼마 벌었을까라는 게 이제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말씀드리면 이제 운용 기간 아까 말씀드린 4월부터 12월까지 약 9개월이고 평균 방문자 수는 103명입니다. 평균적으로 9개월간 여기 이제 나왔죠. 옆에 그림 나오는데 그래서 누적 수익은 62.75달러예요.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으로 환산하면 한 62,000원 정도 벌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현재까지 9개월과. 그래서 월 평균 수익을 따지면 이걸 9개월로 나누면 6.97달러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1,000원으로 계산하면 7,000원 정도 벌었다. 한 달에 7,000원 정도. 아까 말씀드린 최저시급 8,720원보다 못 벌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좌절이 왔었겠죠. 열정 뽑은 시기에 람보르기는커녕 이런 생각이 들어왔어요. 근데 지금 생각은 좀 약간 바뀌었어요. 이제 제가 일일 1포 하면 더 좋겠지만 일일 1포를 하지 않더라도 뭐 한 달, 2달 동안 거의 글을 올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7,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7,000원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한번 노출이 잘 된, 포탈에 노출이 잘 된 게 있으면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정말 근데 이 수익을 보면서 정말 아쉬웠던 건 다음 저품질만 안 걸렸으면 어땠을까? 거의 이거 2배 또는 3배, 5배까지 갈 수도 있었을 건데 라는 좀 아쉬움은 진짜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글 8개만으로 추가 애드센스 승인을 받았다는 영상을 남겨드렸으니까 그걸 좀 보시고 근데 그거는 이제 최근에 받아서 그건 사실 승인을 받고 잘 못 갖고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직장이기 때문에 포스팅 주제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첫 번째 포스팅을 유입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든 다음 저품질을 안 걸리기 위해서 좀 약간 퀄리티 관리? 글도 짧은 글은 별로 안 올리고 좀 긴 글을 올리려고 그러기 때문에 좀 조사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팅 수가 좀 약간 적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블로그는 다음에서 이양 버린 거 어떤 정보든 다 넣자. 저품질 났으니까 어차피 나는 구글이 목표다. 그랬어요. 이제 구글은 약간 그런 저품질 분류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글이 들어오면은 상당히 노출시켜주는 정도지 저품질까지 막지는 않아요. 유입을. 그냥 유용한 글은 다 풀어놓는다. 약간 자유방임주의 이런 거 느끼면서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21년 제가 티스토를 운영을 하고 나서 터득한 사실 뭐 한 달에 7,000원 벌어놓고 무슨 사실을 털어놓냐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9개월에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경험을 생각하거든요. 티스토리 한 번도 안 하신 분들이 제 영상을 볼 거 아니에요. 정말 잘하시는 분들, 이상 잡스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분들 영상 보는 것도 좋지만 저같이 약간 듣보잡이지만 잘 못하는 사람들도 어떠한 이유 때문에 못했을까라는 것을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사실 이걸 안 했으면 이런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을 텐데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는 크게 교훈을 받았던 것을 정리해봤습니다. 사실 이제 내용은 이겁니다. 다음 제품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왔더라도 구글 노출이 계속 있어가지고 티스토리 자체가 완전히 폭망하진 않아요. 물론 앞에 한 달에 7,000원 자체가 폭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완전히 뭐 영원 이렇게 수렴하지 않는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2달의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방문자 수가 유지가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 꾸준히 포스팅을 하다 보면은 방문자 수가 더 늘어났지 뭐 줄어들지는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방문자 수가 유지가 되면, 아까 저는 평균 103명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그 정도 수준 계속 유지를 하더라고요. 이게 신기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 동안은 추가 포스팅이 없더라도 기존 유입이 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여기서 이제 그러면 난 영원히 올려놓고 매달 7,000원 받을래, 이건 또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지켜보니까 2개 포스팅이 진짜 구글에서 정말 저를 많이 유출해 준다 해서 하루에 30명 정도가 들어오긴 하는데 각각이, 그래서 거기서 한 60명 정도 잡아주고 나머지는 2명, 3명 정도씩 간간히 포스팅한 것들이 쌓여가지고 합쳐서 100이거든요. 만약에 어떠한 사유 때문에 근데 2개 포스팅이 잘 안 들어온 날이 있어요. 저조하게 10명? 아니면 한 5명? 우리 되게 그날은 유난히 안 좋은 날이었는데, 그럴 때는 제가 다른 포스팅들이 갑자기 많이 들어와요. 그런 거 보면은 어떤 포스팅이 우리가 잘 되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포스팅 계속해서 올려주지 않으면은 기존에 정말 한번 잘 갔다고 그래도 그 내용을, 블로그 또 경쟁 시장이잖아요. 다른 애들이 또 올린단 말이에요. 비슷한 내용들을. 그러면 가장 최근에 더 잘 쓰여진 그 포스팅을 구글도 계속해서 더 상위에 노출시키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저희도 옛날 거 믿으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한 달에 7,000원 들어온다, 이 개념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포스팅을 해야겠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일일 일포는 너무 에너지 많이 썼거든요, 솔직히. 근데 나는 블로그로 진짜 진짜 람보르기니를 가지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일일 일포 계속 해보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음 저품질 안 걸리게끔, 제가 다음 저품질에 대한 영상도 하나 올려드렸거든요. 그래서 안 걸리게끔 양질 포스팅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꾸준히 포스팅 유지만 해도 블로그 수익은 정말 상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22년 티스토리 블로그 운영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런 글들, 그리고 여러분한테도 이거 도움될 것 같아요. 이런 글들을 올리면은 블로그 다음 품질도 안 걸리면서 수익은 계속해서 비례해서 올라가겠구나 라는 좀 감이 왔거든요. 뭐냐, 당연히 양으로 승부할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양이 많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포스팅, 원래 노출이 잘 된 포스팅이 갑자기 어느 날 유입이 줄 때도 있어요. 줄 때가 있고, 그럼 다른 포스팅들이 갑자기 올라가요. 그래서 어떤 포스팅이 잘 올라갈지 나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릅니다. 그래서 꾸준한 포스팅 양은 이거 그냥 올려도 될까라고 하는 것도 그냥 올리세요. 그러면은 그게 갑자기 상위 노출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이 정말 중요하구나, 정말 그건 느꼈어요. 어떤 게 노출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다만 양으로 승부를 하는데 양이 가장 중요해요. 두 번째는 그래도 그 양에서 만약에 하루에 나는 일일 3%를 할 거야 라고 했으면, 그래도 그 포스팅 중에 한 개는 정보성 글을 올려야 돼요. 저도 독서 리뷰 이 영상에 남겨드리는데 그걸 이제 블로그에도 남기거든요. 근데 블로그는 독서 리뷰는 거의 안 올라와요. 왜냐면 책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찾아오겠지만, 보통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정보성 어떤 거를 여러분 인터넷에서 찾는지 아세요? 스스로 관찰을 해보세요. 그럼 저도, 그리고 본인이 그 최근에 찾아봤던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그걸 엮어서 자기가 또 포스팅을 하게 되면 돼요. 최근에 저 이제 원래 부동산에 이런 쪽에 정말 관심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청약 쪽에 관심이 좀 생겨가지고, 근데 제가 옛날에 집을 샀었어요. 근데 집을 사가지고 매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좀 웃긴 게 친척 어르신한테 명의를 빌려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주소는 알지만 정확하게 언제 매도를 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러면 무주택자 산정 기간, 나 정확하게 내가 주택을 매도한 시기를 어떻게 할 수가 있지? 어떤 정보를 알지? 근데 생각보다 그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거 찾는데 정말 고생했어요. 인터넷 구글 한 10페이지, 20페이지까지 다 찾아보면서 너무 고생하고 찾아냈어요, 제가. 여기저기서 정보를 짜집게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야지 과거에 주택을
매매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 걸 찾아야지 손쉽게 자기의 매매일, 소유권 이전일을 정확히 알 수 있겠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게 되게 정말 애초에 그렇게 정말 잘 짜여지는 블로그로 있는 것은 그냥 복붙밖에 안 되겠죠. 그렇게 하면 그거는 그 상도에 어긋나는 거고, 제 생각에는. 사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정말 잘 짜여진 블로그는 별로 없어요.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정보들은 여러분이 공부를 하잖아요. 그 공부를 하게 된, 그래서 청약에 제가 최근에 무주택자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요약해서 올렸어요. 그런 정보성 글은 제가 나중에도 찾아볼 수 있고 다른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청약 무주택자 상정 방법, 무주택자 증빙 방법, 이런 걸 검색을 해요. 이런 걸 키워드를 제목을 다 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포스팅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글을 써야겠다는 것을 여러분이 직접 인터넷에서 찾는 방식을 생각해보고 글을 쓰면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그리고 당연한 얘기겠지만 1인 1포를 못하더라도 절대, 이게 가장 중요해요. 다 1, 2번 안 해도 돼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언젠가는 부자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거 장담하는데 22년 티스토리 수익은 하루에 제가 한 저 정도는 벌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하루에 7,000원 벌었다 라고 22년 총 결산을 하는 날이 올 겁니다. 그거 이상은 저는 바라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해서 하다 보면 그 날이 분명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역시 작은 돈이라고 욕할 수도 있어요. 7,000원 가지고 뭐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저는 7,000원에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면서 되게 하루 10원, 25원의 소중함 되게 느꼈어요. 그래서 그걸 알다 보니까 또 주식 투자 영상도 제가 올려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식은 또 근데 안전하진 않잖아요. 리스크를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정말 남은 돈은 제가 월급 들어오자마자 그 약간 다 나가는 돈 빼고 주식 투자 종목을 못 정했으면, 옛날에는 그냥 주식 투자 내려오기를 해가지고 예금에 그냥 입출금 통장에 놔뒀는데, 무조건 하루라도 빠르게 저축은행에 보내가지고 예금을 넣어요. 적금을 또. 왜냐면 하루라도 놔두면 15원이 쌓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15원의 중요함을 정말 깨달았어요. 이러다 보면은, 그러면 7,000원이면 제가 솔직히 말해서 한 달에 글을 몇 개 올려가지고, 지금은 빌 받아가지고 지금 1, 2포, 5포 하지만 한 달에 또 글 한 2개씩, 제가 별로 이제 공부한 게 없어요. 청약 이런 거 공부를 안 해가지고 책에 별로 관심이 없는 시기가 있겠죠. 그냥 책만 읽는 시기가 있어요. 소설책만 읽는 시기가 있으면, 그렇게까지 제가 뭐 정보 검색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 주위 일상생활에서 그렇게까지 정보성 글을 올릴 일이 별로 없는 시기였어요. 하루 종일 집콕 하거나, 그러면 사실 포스팅 할 게 별로 없거든요. 그러면은 뭐 나중 되면 한 달에 또 1포를 하거나 한 달에 2포를 하는 시기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때도 7,000원 유지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괜찮지 않나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7,000원 뭐 딴 거 파면 나옵니까? 그 7,000원으로 스타벅스 커피, 요새 근데 메가 커피 가가지면 3잔 먹을 수 있어요. 4잔도 먹죠. 따뜻한 걸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티끌모아 태산을 하고 저런 돈이 진짜 그냥 못 모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람보르기니를 이제 저처럼 티끌이지만 여러분들은 이제 태산 모아서 더 큰 태산 모아서 람보르기니를 타는 그날까지 이제 저와 함께 해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함께 응원하면서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저랑 함께 하실 거죠? 감사합니다.